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돈봉투 의혹 강내구 법원 구속영장 기각입니다. 기각됐습니다. 때문에 검찰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강내구 회장 이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갈 때 나올 때 목소리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하신 거 알고 있으실까요? 누구 지시 받아서 마련하신 거예요? 녹취록 공개되는데 할 말 없으실까요?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오늘은 성실히 받겠습니다. 모든 혐의 부인하시나요? 돈봉투 출처가 아닙니까? 전달하시고 지시하신 거 다 부인하세요? 스폰서 김 씨한테 돈 받으신 거 맞으신가요?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도 네, 일단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사유 보겠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한테 증거인멸, 또 허위사실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는 게 지금 기각 사유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기각이 됐습니다만 검찰 어떻게 했느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일단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을 포함한 9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나왔습니다만 기각된 영장도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근데 이거는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 강내구 협회장 같은 경우 녹취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정근, 강내구 두 사람의 대화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녹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됐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돈봉투 관련해서 네. 혐의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대성이 있는 사람이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되겠죠. 네. 근데 그다음에 이제 강내구 감사위원이에요. 근데 강내구 감사위원이 녹취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면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죠. 그다음에 네. 금품 살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자들을 회유한다랄지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제 사안 중대성하고 그다음에 강내구 의원이 굉장히 주도적 역할을 한 것까지는 인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증거인멸, 회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장의 어떤 구속 필요성의 중요한 요건인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해서 영장이 기각했거든요. 그래서 네.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강내구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될 걸로 확신했던 걸로 보여요. 네. 그런데 이제 기각이 되니까 굉장히 당황한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좀 보강을 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거고 원래 검찰의 어떤 수사 계획은 강내구 감사위원을 구속한 다음에 네. 윤석만, 이성만 의원까지 아마 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범죄가 중한 강내구 감사위원이 기각이 돼버리니까 네. 검찰의 어떤 수사의 계획이 좀 차질이 빚고 앞으로 수사 속도는 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지만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서 이제 구속이 되느냐, 네. 되지 않느냐, 이제 그에 따라서 또 검찰의 어떤 행보, 신속한 수사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오늘 합니다만 오늘 국내로 들어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하는 시기도 사실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 영장이 기각되기 때문에 수사 진행 속도는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윤석만 의원, 이성만 의원 조사해야 하고요. 네. 또 관련돼서 돈을 받은 사람들, 그중에 의원들 있죠. 10명 이상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당과 관련된 사람들, 대의원, 지역 상황실장, 지역 본부장 이런 사람들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설사 오늘 3시에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한다 하더라도 네. 바로 조사를 못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일주일, 15일 이상이 걸려야만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혐의를 잡고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승원 의원님. 네, 저도 그 언론 보도에 따른 판단으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네. 이 기각이 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정근 씨 녹취록이
과연 100% 믿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신빙성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1심 판결문에 등장한 여러 로비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검찰 발표는 전혀 없는 걸로 봐서 네. 이것이 혹시 사기성 로비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정근 씨가 그 돈 중에 상당한 부분을 빌렸다라고 하면서 네. 또 갚은 내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그러니까 돈을 준 동기는 네. 그런 알선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에는 돈이 모자람으로 빌려달라고 해서 갚은 내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혼용이 되어서 법원에서도 일단은 그 녹취록 전체를 그러니까 전부를 다 믿지는 않고 네. 추가적인 걸 갖다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있을 가능성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각이 됐다는 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니 이 녹음 파일에 대한 내용, 신빙성을 좀 도전받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정근 리스크 커지나 검찰 강내구영장 재청구 검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돈봉투 의혹 수사 속도전, 친노, 친문, 친명의 자금줄이 적힌 노트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검찰은 신뢰할 만한 자료인지는 좀 불분명하다. 네, 얘기를 했는데 여기 같이 볼까요? A4 용지 5장 분량의 문건에 친노, 친문, 그리고 친명의 자금줄은 물론 현역 의원 14명을 비롯해서 51명의 실명이 등장하는 이런 노트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 얘기로는 검찰이 확보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도 아직 이 전 부총장 전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보니까 10억 수수 혐의로 구속이 되기 전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 구술 말로 하고 지인이 옮겨 적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녹음 파일이 3만 개다 판도라가 열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지인이 육필로 정리한 노트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윤경호 의원님, 이 노트도 또 판도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진짜라면 뭐 전제가 붙어야죠. 네. 그러나 이정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해왔던 수사해왔던 그리고 최근에 재판을 보면 네. 정말 믿을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 아니 10억 이상의 알선 수재는 특경가법상 중형을 내리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의 구형부터 벌써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검찰이 3년 구형했잖아요. 네. 그건 뭐예요? 집행유예 판결해 주십시오잖아요. 오죽하면 법원이 거기에 1년 6월을 더해서 4년 6월을 1심에 언도를 했겠어요? 그 얘기는 이정근이라는 사람을 놓고 검찰이 벌써 우리의 현행법상으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플리바게닝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도록 만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정근의 저런 노트가 있다 한들 네. 그걸 과연 입증을 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아마 저것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김승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네. 저는 검찰이 강내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조차도 제대로 증거 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해서 법원이 그걸 기각한 거 아닌가. 네. 그 기각에는 이정근의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을 굉장히 낮게 보는 거 아닌가. 입증할 만한 증거가 몇 개만이라도 있었다면 네. 가장 핵심 고리인 강내구에 대해서 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네. 검찰은요. 이런 특수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걸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있잖아요. 아마 일반인들도 검찰에게 구속이 되면 좀 굉장히 중범죄를 저지른 걸로 보잖아요. 네. 나중에 정관 예우할 수 있는 변호사도 써가지고 다 무죄 받고 나면 그 사람은 정말 죄가 있지도 않은데 오히려 죄인인 양 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가끔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검찰이 굳이 구속 수사를 정말 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 외에는 네. 나중에 정말로 죄를 졌으면 벌을 주면 되는데 더 주력해야 된다. 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주혜 의원님 짧게. 영장인데 기각 사유는 뭐 범죄 사실이 소명이 안 됐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뭐냐면
뭐 범행 은폐랄지 아니면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기각사유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영장 기각이 뭐 어떤 무죄냐 아니면 범죄 사실 소명이 안 됐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게 이정근 녹취록이 이게 어느 정도의 증거 능력이 있나 신변성이 있느냐 이게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 증거 인멸이나 회유 시도에 대해서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느냐가 영장 발부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이제 이것을 보완 수사할 것이라는 것이라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각이 됐다고 아닌 건 아니다. 뭐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